안녕하세요. 저 금분교회 성백준입니다. 지난 학기에 좀 쉬었다가 이번 학기에 청소년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제 준비해서 다시 이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청소년의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이렇게 하다가 사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핵심에 맞춰서 저랑 함께 15강 동안 같이 내용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청소년들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길은 아니다에 대한 부분을 사실 기초로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를 우리는 다 겪었거든요. 그때 내 모습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내에서 나를 의식하는, 나를 인지하는 그 영역 자체가 뭐 성장이 느리거나 또 그 부분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을 좀 받거나 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겪었고, 또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이 있지만 지금 청소년들도 내가 겪었던 청소년기에 그런 어떤 성장 발달의 그런 과정들이 사실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왜 이렇게 험한 길을, 청소년들을 이해하겠다라는 그 험한 길을 선택하셨는가?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을 첫 질문으로 사실 던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 또 집에 드러 누워 있는 청소년들 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니 내가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가면 나 저렇게는 안 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제 꼰대인 거죠, 사실은. 꼰대인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내가 이제 청소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더 시간 활용을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교사들이 많이 갖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전에 그들에게 뭔가 자꾸 제시하고 제안하려고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이제 어떤 권면적인 이런 부분들을 막 보이다 보니까 이해라는 것이 바탕이 없이 그들을 지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왜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할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떤 그 이해하려고 하는 시각, 그러니까 그 가치관,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겠다라는 그 가치관이 이게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이 내용들을 쭉 해가면서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그 시각, 그 바라보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시각들을 조금 다져나가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쭉 들으셔도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만난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시작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내용들을 쭉 찾다 보니까 이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시인이 되려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이미 모두에게 고통스러웠다라는 말을 남겼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청소년기를 떠올렸을 때 나에 대한 만족감도 떨어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수많은 것들에 대한 불평, 불만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시기죠. 교회 학교에 와서는 왜 이렇게 교회 학교는 재미없고 또 이렇게 긴지, 선생님은 자꾸 질문을 왜 이렇게 하는지, 또 어떤 친구는 너무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 가지고 막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습에 또 어떤 친구들은 못마땅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행동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시기를 누구나 다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의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실 이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부분에 조금은 좀 넓게 나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또 만났던 청소년들을 떠올리면서 이해 폭을 넓히면 좋겠는데, 사실 이해라는 단어의 뜻을 그냥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될 시각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세 번째 이해에 대한 뜻이 뭐냐면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이 정도로 청소년을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라는 부분들의 어떤 시각을 갖지만 사실 100%다 이해하기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해라는 부분의 단어의 어떤 유의어들, 동의어들을 좀 보니까 공감한다, 이 수준까지 가면 정말 우리 교사로서 잘하고 계신 거고, 공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납득의 마음, 아까 너그러이 받아들인다라는 게 이해의 뜻 안에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교사로서 저럴 수도 있다에 대한 부분에 납득의 마음으로써 이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것, 그 정도 시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게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나 또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유지해 보겠다. 아이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겠다. 이런 생각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청소년기를 겪을 때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제가 이제 중2 때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했었는데, 중1 때 보니까 친한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 되고 2학년이 시작했는데 한 반에 한 2명 정도는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나온가 봤더니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 중에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내가 겪었던 어떤 그 학교 안에서의 청소년들이 겪었던 문제들, 그것 이상으로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었다,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겪었던 청소년기와 지금 아이들이 겪고 있는 청소년기의 문제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문제 중심으로 좀 찾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뉴스 기사에서 찾은 거거든요. 청소년 어떤 문제, 뭐 청소년 사건 이런 거 치면 이렇게 검색이 쉬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폭력이 만연하다라는 것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 최근에 이제 그 더글로리라는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청소년들은 이 사이버 공간, 이제 SNS나 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이버 폭력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익명인 듯 아닌 듯 하는 그런 공간 안에서 쓰는 언어가 굉장히, 또 일상에서 만나보면 막 언어가 심각하게 훼손된 아이들을 만나보면 대면에서 만날 때는 그렇게 말을 막 험하게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청소년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은 이렇게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의 모습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심각해져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웹툰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웹툰의 주제, 소재가 되는 게 어떤 외모에 대한 부분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 유명 어떤 웹툰 작가들이 쓰는 거 보면 그 화장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른 어떤 만화지만, 그러면서 뭔가 성공한 사람처럼 비춰지고 또 그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인생이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이제 그렇게 외모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어떤 상담 글을 봤더니 이 외모 열등감 때문에 친구들 만나는 거나 또 그들을 만나서 뭔가 대화하고 또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있다라는 글의 내용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매력도 있고 또 예쁜 어떤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청소년 시기에는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감이 많이 하락해 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좀 두렵고 또 싫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현 주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도박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시죠? 사실 제가 청소년기에 때도 어떤 도박적인 어떤 문화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뭐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뭐 짤짤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도 하는 아이들, 뭐 이렇게 책에다 놓고 동전을 이렇게 쳐가지고 넘어가게 하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되면서 어떤 그 스포츠 경기를 가지고 도박을 하거나 근데 이게 어른들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진들 아이들이 돈을 빌려주고 또 빌려주면서 그걸 걸게 하고 또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받습니까? 이자를 붙여가지고 받기도 하면서 이게 막 조직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서 사실 초기에 잘 개입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교학교 청소년들이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도박과 같이 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고 또 만나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적인 경험에 대한 문제들도 이게 요즘 시대에 대해서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성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개방적으로 가는 아이들 또 과하게 얘기하면 좀 문란하게 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너무 관심이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평균치가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간 아이들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대한 지금 0.7명까지 내려왔다에 대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TV 프로도 있더라고요. 뭐 고딩 엄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출산해서 어떻게 키우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아이들이 어떤 성경험이나 또 그들이 이제 경험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뭐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남자 아이들 또 그것이 어떤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중요한 건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청소년의 모습이 이 범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어떤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착한 아이들, 좋은 아이들만 오는 것은 결코 아니죠. 다양한 경험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상처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면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이 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만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닌 가운데 범주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그렇다 해서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 문제 굉장히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또 심각하게 하는지 덜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안에서 다양하게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인문계 실업계라고 얘기했던 그 범위 안에서만 막 결정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문계 더 특성화하고 뭐 마이스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외에도 대안학교가 있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뭐 연애에 대한 슈퍼스타 K는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워너원도 옛날 겁니까? 뭐 최근에 어떤 뭐 경쟁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멈추고 중단하고 학업 중단을 하고 그쪽 길로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많이 빠지고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술 쪽도 마찬가지고 그쪽 분야로 가려고 하는 그리고 뭐 조리고등학교 그러니까 뭐 조리하는 것도 이제 고등학교 수준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고 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길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지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 뭐 뮤지션이 되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과들도 다양하고, 또 요새는 학교들이 뭐 통폐합되고 또 학과도 없어지고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오는 고민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신체 발달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떤 성적인 매력, 신체적인 매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성장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어디에 찾아보세요? 예. 아마 90년대 이상은 네이버에 찾아보실 건데 요새 아이들은 네이버에 안 찾습니다. 유튜브에 먼저 검색해서 영상으로 빨리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뭐 또 긴 것도 안 봐요. 짧게 잘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빨리빨리 이제 습득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정보인지 옳은 정보인지 뭐 진리인지 뭐 이런 거에서 상관없이 그냥 막 받아들이는, 이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도하는 법에서. 그뿐만 아니라 어떤 청소년기 때 겪고 있는 풍부한 감정, 또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는 영역에서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자아 정체성의 발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배워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본인이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교사들이 잘 지도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영적인 성장 가운데서 오는 도덕성,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나는 자꾸 죄를 질까? 이 도덕성과 이런 어떤 죄에 대한 문제에서 청소년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이제 발달의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지도를 어떻게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청소년들은 이제 신체 발달이 빨리 되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특히 노안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어른처럼 오해받아요. 그럼 이제 뭘 요구받냐? 사회성을 요구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이 인사하지 않아요. 주일학생이 인사하지 않는 것과 청소년이 인사하지 않는 것, 어떻게 느끼냐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커가지고 인사도 잘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어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성을 요구받는 시기가 이제 청소년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지도할 것이고, 내가 교사로서 어떤 가치관을,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폭넓게 같이 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이제 드렸던 질문이 이거예요. 왜 이런 험한 길을 택하셨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어떤 거냐? 내가 청소년 시기에 나에게 영향을 줬던 어떤 교사나 아니면 선배, 뭐 형이나 뭐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셔라 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데까지 나라는 사람이 있기까지 결코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떤 영향이든지 간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받았을 거고,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 내가 지금 소속되어져 있는 뭐 학교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아니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뭐 내가 뭐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또 만날 수밖에 없는 청소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필연적인 인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교사분들이 꼭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해주시는 교사로서 그 청소년들 옆에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학교 청소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인연들,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주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교사분들이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남은 14강을 함께 재미있고 또 즐겁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